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볼리비아전은 쉽지 않은 경기였다. 한국은 높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촘촘한 수비에 막혀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던 후반 페널티 아크 왼쪽. 손흥민이 공 뒤에 섰다. 짧은 숨 고르기 후 오른발에서 공이 날아올랐다. 수비벽을 넘고 골대의 상단 구석에 꽂혔다. 완벽한 궤적의 프리킥이었다. 이 한 골로 경기는 다른 국면에 들어섰고 분위기는 완전히 한국 쪽으로 넘어갔다. 이 골은 단지 한 경기의 득점이 아니었다. 손흥민은 A매치에서만 벌써 7개의 프리킥골을 기록했다. 한국 축구 역사에서 가장 많은 기록이다. 동시에 이는 손흥민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프리킥 키커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사무국도 손흥민의 프리킥에 주목하며 LAFC에서도 한국 대표팀에서도 손흥민은 프리킥의 달인이라며 극찬했다. 특히 그의 MLS 데뷔골도 프리킥이었고 그 골은 MLS 올해의 골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압도적인 능력은 정작 손흥민이 오랫동안 몸담았던 토트넘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왜 토트넘에서는 손흥민이 프리킥을 차는 장면을 보기 어려웠을까? 왜 그의 능력은 그곳에서 봉인된 채로 남아있었을까? 볼리비아전 이후 팬들은 다시 묻기 시작했다. 토트넘은 무엇을 놓친 것인가? 왜 손흥민은 그동안 공 뒤에 설 수 없었나?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차근차근 확인해야 한다. 손흥민은 언제부터 이렇게 완성된 데드볼 스페셜리스트가 되었는가? 그리고 토트넘은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이 질문들의 답은 앞으로 펼쳐질 분석 속에서 분명해질 것이다. 손흥민의 프리킥 능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그는 꾸준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이 무기를 다듬어 왔다. 대표팀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결정적인 순간을 프리킥으로 해결해왔다. 이번 볼리비아전 역시 그 역사 위에 새겨진 한 장면일 뿐이다. A매치 프리킥 득점 7골. 이 기록은 한국 축구에서 손흥민만이 가진 특별함을 보여준다. 더군다나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것이 아니라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장면을 만들어낸다. 골이 터지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고 상대는 주저앉는다. 이것이 진정한 프리킥 스페셜리스트의 임팩트다. 미국 MLS에서도 손흥민은 등장과 함께 프리킥 능력을 보여줬다. 댈러스전에서 넣은 프리킥 데뷔골은 올해의 골로 선정되었다. 미국 현지 팬들은 이미 그 오른발이 가진 가치를 알고 있다. 그래서 더욱 볼리비아전 장면에 열광했다. 그들은 우리는 이미 그 능력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전술적으로도 손흥민의 프리킥은 큰 의미가 있다. 세트피스 한 방이 경기의 균형을 깨뜨리고 상대의 준비를 무너뜨린다. 특히 손흥민처럼 페널티 박스 안팎에서 위협적인 선수에게 프리킥이 주어진다면 상대 수비는 2배로 긴장할 수밖에 없다. 슛을 막기 위해 벽을 세우지만 그 순간 뒷공간은 손흥민이나 동료에게 열릴 수 있다. 즉, 프리킥은 손흥민 개인의 기록을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팀 전체의 공격 옵션을 넓혀주는 무기다. 이 무기가 빛을 발할수록 팀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상대를 위협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손흥민은 그 무기를 완전히 손에 쥐고 있다. 세계는 이미 손흥민을 새로운 프리킥 스페셜리스트로 평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 변화가 단지 국대 경기 몇 번으로 생긴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MLS에서 대표팀에서 꾸준히 계속해서 결과로 증명해온 과정의 결실이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는 한 가지 의문이 따라붙는다. 이렇게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손흥민이 정작 오랜 시간 몸담았던 토트넘에서는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거의 없었을까? 팬들이 반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손흥민은 능력을 갖고 있었고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토트넘에서는 그 기회가 차단되어 있었다. 그 차단의 중심에는 해리 케인이 있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차례다. 왜 토트넘은 손흥민의 이 무기를 쓰지 않았을까? 무엇이 그를 공 뒤에 서지 못하게 했는가? 손흥민의 프리킥을 막아선 것은 상대 수비가 아니라 바로 팀 내부의 선택이었다. 다음 부분에서는 그 선택의 실체를 파헤쳐 볼 것이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프리킥 능력이 거의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해리 케인이었다. 케인은 팀의 상징이었다. 누구보다 많은 골을 넣었고 주장으로서 전폭적인 신뢰를 받았다. 문제는 프리킥도 케인의 완전한 영역이었다는 점이다. 케인은 많은 프리킥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토트넘에서 직접 넣은 프리킥 골은 고작 한 골, 수없이 공 뒤에 섰지만 성공 확률은 아주 낮았다. 팬들 사이에서는 케인의 프리킥은 골키퍼에게 가는 패스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기회는 여전히 케인에게만 향했다. 손흥민은 그 옆에 있었다. 대표팀에서는 이미 프리킥으로 판도를 뒤집는 선수였고
발끝에서 나오는 궤적은 세계적인 수준이었지만 토트넘에서는 거의 기회를 받지 못했다. 공 뒤에 서고 싶어도 그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 선수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아는 팬들은 알고 있다. 손흥민은 팀을 위해 스스로를 뒤로 밀어두는 성격이다. 주장으로서 동료를 위해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 침묵이 오히려 그의 재능을 묶어버린 결과가 됐다. 토트넘은 에릭센이 떠난 뒤 세트피스에서 힘을 잃었다. 공격의 다양성이 줄어들었고 박스 근처에서 얻은 기회의 가치가 낮아졌다. 손흥민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었음에도 토트넘은 그 가능성을 외면했다. 수년간 이 문제가 반복되면서 팬들의 불만은 점점 커졌다. 실제로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이 대표팀과 MLS에서 프리킥을 연달아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고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았다. 이것이 실수였다. 볼리비아전 이후 팬들은 공개적으로 토로했다. 토트넘은 많은 골을 놓쳤다. 손흥민이 찼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영국 언론도 인정하고 나섰다. 토트넘이 막아선 숨은 재능이었다. 이 표현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판단의 잘못을 인정한 셈이다. 케인은 위대한 선수다. 하지만 위대함이 항상 올바른 선택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의 독점은 손흥민의 잠재력을 가로막았고 팀은 승리를 놓쳤다. 그리고 그 결정들은 돌아올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다. 지금 토트넘 팬들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다. 그들은 잃은 것이 얼마나 컸는지 이제야 정확히 알게 되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그렇다면 왜 지금 손흥민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빛나고 있는가? 무엇이 그를 프리킥 스페셜리스트의 반열에 올려놓았는가? 그 답은 억눌렸던 재능이 마침내 풀려났다는 데 있다. 손흥민의 새로운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손흥민의 프리킥 능력이 대표팀과 MLS에서 폭발적으로 드러나자 토트넘 팬들은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순히 놀란 것이 아니었다. 분노했고 허탈해했고 자신들이 응원하던 팀의 판단에 실망했다. 팬들의 반응은 명확했다. 왜 이런 능력 있는 선수를 프리킥에서 소외시켰는가? 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케인에게만 맡겼는가? 왜 이 재능은 떠난 뒤에야 빛을 보기 시작했는가? 볼리비아전 이후 팬들은 말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10골,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을 잃었다. 팀이 더 성공할 수 있었던 길을 스스로 놓쳤다. 케인의 독점은 손흥민을 막았을 뿐 아니라 팀을 약하게 만들었다. 이 감정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팬들은 지난 수년 동안 케인의 낮은 성공률을 보며 속이 타들어갔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 속에서 손흥민은 그저 바라보고 있어야 했다. 그가 뛰어난 능력을 이미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에 팬들의 후회는 더 크게 다가왔다. 영국 언론도 팬들의 생각에 힘을 실었다.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프리킥을 맡기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실수, 봉인된 재능을 선수 본인이 아닌 팀이 막아섰다. 손흥민은 훨씬 더 큰 무기를 갖고 있었고 토트넘은 그 사실을 몰랐다. 이제 팬들은 케인에 대한 감정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그는 영웅이었지만 동시에 팀이 숨겨진 가능성을 펼치지 못하게 만든 요소였다. 손흥민의 오른발이 다른 무대에서 빛날수록 팬들의 후회도 깊어진다. 무엇보다 속상한 것은 이 재능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손흥민은 누구보다 팀을 위해 뛰었던 선수였다. 팀이 필요하다면 항상 희생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 희생이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재능을 숨기게 만들었다. 팬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바로 그 지점에 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손흥민의 프리킥 능력은 새롭게 얻은 기술이 아니다. 이미 존재했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능력이다. 그 능력이 왜 지금에서야 이토록 빛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이제 답은 누구나 알고 있다. 토트넘은 진실을 놓쳤다. 그리고 팬들은 그 대가를 경기장에서 목격해왔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이다. 손흥민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봉인 해제된 그의 오른발은 어떤 새 역사를 쓰게 될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볼리비아전에서 터진 손흥민의 프리킥 골은 단지 하나의 장면이 아니다. 그 골은 손흥민이 가진 능력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그 능력을 보지 못했는지를 인정하게 만든 순간이었다. 손흥민은 공격수로서 이미 세계 정상에 섰다. 하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재능이 숨겨져 있었다. 프리킥이라는 무기. 공이 멈춰있는 상황에서 경기의 흐름을 다시 쓰는 힘, 그 능력이 이제서야 당당하게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MLS는 손흥민의 프리킥을 일찍부터 주목했다. 데뷔골이 올해의 골로 선정된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대표팀에서도 그는 중요한 순간마다 해결사가 되어왔다. 수비가 아무리 완벽해도 골키퍼가 준비하고 있어도
그의 오른발은 어느새 골망 안구석에서 빛나고 있었다. 이제 팬들과 언론은 당연히 묻는다. 왜 토트넘에서는 이 모습이 거의 없었는가? 왜 이렇게 큰 재능이 묶여 있었는가? 이유는 앞선 분석들이 이미 충분히 설명한다. 손흥민은 준비되어 있었지만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팀의 선택은 잘못되었고 그 대가는 이제서야 실감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이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손흥민은 지금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 프리킥은 그의 무기 중 하나일 뿐이다. 그는 여전히 진화 중이며 그 진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손흥민의 커리어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가 공 뒤에 서는 장면은 이제 어떤 경기에서도 핵심적인 장면이 될 것이다. 팀을 구하고 경기를 결정짓는 순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선수, 그것이 지금의 손흥민이다. 세계는 이제 그의 오른발을 주목하고 있다. 팬들은 기대하고 있다. 경기장에 숨을 죽이는 그 찰나의 순간, 손흥민이 공을 올려놓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다. 그 순간이 찾아오면 그는 또 한 번 역사를 쓸 것이라는 것을. 손흥민의 시대는 지금부터다. 그의 프리킥은 더 이상 숨은 재능이 아니다. 장막은 완전히 걷혔고 그는 이제 스스로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고 있다.